지난 6차례에 걸쳐서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부분 독립운동에 관해서 연속 강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병과 광복회와 의열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그때 오셔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영남일보의 뉴미디어 부장, 뉴미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라서 일단 만주 중국으로 간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 김정계 청원대학교 명예교수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을 포함해서 이동 경로 그리고 제 왼쪽에 계시는 김두현 수성구 의원은 시민연대 기획위원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대구의 독립운동 전반과 그것에 대해서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잘 기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전체 결론 정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저희들 4명이 전에 강연할 때 내용을 약 10분 정도씩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고 또 혹시 말하던 중에 빠뜨린 게 있거나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다시 첨가를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뒤에는 여기 계시는 참석하신 분들과 저희들 4명이 서로 누구를 상대로 하든 간에 질의와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제가 했던 말을 약간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대략 이런 것이었죠. 독립운동이 진행되기 전에 구한말에 의병이 있었다. 독립운동은 나라가 망한 뒤에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독립운동이고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는 뭐 나라가 망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아주 망한 것은 아니니까 그때는 같은 활동을 했지만 의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병은 독립운동가와 마찬가지다. 별개로 볼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의병의 전신은 대략 동학혁명군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규모의 의병이 발생한 때는 임진왜란 때다. 경상도 지역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 매우 왕성하던 곳이었고 동학도 전라도에서만 벌어진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들어 계시지만 사실은 경상도 동학이 매우 왕성하게 활동한 곳이었고 교주와 이대 교주가 다 경주 사람이니까 우리 쪽에 뿌리를 둔 운동이었다. 그래서 의병으로는 전국의 유명한 의병진 중에 대구 사람들이 많이 가담한 의병이 영천 쪽에 보현산 지금 그 천문대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산과 그 옆에 동대산을 근거로 활동한 산남의진이라고 하는 의진이 전국에서 손가락 꼽히는 의병 부대였는데 거기에 대구 사람들이 많이 가담을 했고 그 중에서 처음에 연습장을 하다가 선봉장을 하게 되는 우재룡이라고 하는 의병 장수가
우리가 내세울 만한 대구의 대표적인 보안관리병인데 그 뒤에 광복회의 지휘장을 이게 계속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재룡이라는 분이 삼남의진의 주요 장수였는데 위에 광복회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의 지휘장을 역임을 하면서 1910년대의 대구를 대표할 만한 독립운동가로 역사에 자리매김을 했다. 이분의 흉상과 기념비가 두리공원에 가면 인물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있다. 그리고 1910년대에는 나라가 엉망망했기 때문에 무단 통치를 해서 그 일제 위압에 눌린 점도 있고 망국의 충격도 받았고 독립운동할 준비도 안 되고 해서 1910년대에는 무장 독립운동을 거의 못했는데 대구 달성공원에서 1915년 8월 25일에 결성된 대한광복회가 그 1910년대의 국내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였다. 그런데 우리 대구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달성공원에 가면 아무런 표식도 없고 해서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외지 사람들에게 대구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말해보라고 할 때 광복회를 말하면 된다. 지금 우리가 흔히 뭐 이상화 이런 정도를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대구 사람들은 별로 싸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대한광복회가 1918년 1월경부터 체포되기 시작해서 박상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간부들은 다 사형이 됐는데 금방 말씀드린 우재룡은 그때 만주에 가서 광복회 만주지구 다른 말로 길림광복회라고 하는 걸 결성하고 거기에 분자금을 갖다 두고 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해서 그 중간에 서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와 충청도와 전라도의 광복회 간부들이 다 잡힐 때에 만주로 탈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광복회 재건 활동을 하다가 결국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간부가 아닌 사람들 중에 또 만주로 탈출한 사람들이 광복회 정신을 이어받아서 의열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화 때문에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는 대사가 나와서 갑자기 김원봉이 유명해졌고 또 그 밀양 사람 하는 말 때문에 의열단은 전부 밀양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전체를 100명으로 친다면 40명 정도가 밀양 사람이고 30명 정도가 대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밀양 사람들과 대구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게 의열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의열단의 단장은 김원봉인데 부단장이 이종암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의열단 청단할 때 자금을 대기도 했고 상해에서 육군대장을 처단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하면서 또 나중에 국내에 군자금을 모으러 갔다가 결국 체포돼서 고문당하고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도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대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또 마지막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집이 남산동에 지금 있는데도 아무도 사람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집도 폐가 수준으로 했는데 와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과 현창 정신과 상황이 견주면 우리 대구는 매우 미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의열단의 2대 축 밀양과 더불어 2대 축인 대구의 의열단 지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대구는 독립운동을
이상화가 시 쓰고 한그 정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줄이니까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얘기를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들으신 분들은 저 프린트도 나눠드렸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분야의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원래 소설가인데 소설을 쓰려고 공부를 하다가 조금 알게 됐는데 많이 하는 걸로 잘못 소문이 나서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과합니다. 하여간 종합도서관의 김상민 관장님을 비롯해서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좋은 기획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더불어 원래 100주년을 기리는 뜻에서 좋은 행사, 학술적이면서 또 교양적이기도 한 이런 좋은 행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여기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몇 분 안 계신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렇게 적게 오셨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마치고 제가 막걸리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마치고 그 다음에 박진관 부장이 이어가겠습니다. 예. 연나이로 박진관입니다. 제가 정만희 선생님에 이어서 제가 강의를 특강을 했는데 주제가 이제 중국으로 간 대구 경북의 항일 레지스탕스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항일 레지스탕스인데 사실 이게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신문에 지난주에도 3.1운동 이후에 대구의 이제 해성당과 자재당 권대웅 선생님이 3.1운동을 했지만은 지금 이후에 이제 자재단하고 해성단에 생긴 경위 그래서 이분들이 이 가운데서 이제 kok고를 치르고 난 뒤에 또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만주로 가서 이제 항일운동을 만주나 상해로 가서 항일운동을 했던 것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경북 지역의 안동에 있는 그 혁신 유림들이 어떻게 해서 한말 의병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한계를 겪고 만주로 가서 신흥보관학교나 이런 이제 무장투쟁을 하게 되는 경위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크게는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일단은 중국은 우리하고 제일 가깝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해서 이제 항일운동을 하러 갔는데 만주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경북 사람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과 선산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구미지만 선산을 중심으로 한 왕산의 강원 이렇게 이제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이 1910년 한일 병탄 이후에 바로 이제 각은 일찍 되게 일찍 갑니다. 그분들의 루트는 이제 제가 이제 따라갔었는데 2007년도에 제가 한번 따라갔었는데 안동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말씀했듯이 그 석주 이상용 임천각 선생이라든지 동산 유인식 전주시 동산 유인식 그리고 백화 김대락 일송 김동상을 중심으로 한 의성 김씨 내한마을 그리고 황호를 중심으로 하는 평해 황씨 그리고 그러니까 추산 공길 일가 안동권씨 이렇게 사실 혼맥으로 이어진 그 권문 생각하는 거 아니고 남인 처사들 집안에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완전히 실천했던 그런 분들이 1910년대부터 12년, 15년 이렇게 줄줄이 이제 만주로 가거든요. 만주로 가서 결국은 이제 독립군 경학사라든지 부민단 이렇게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독립전사를 길러냈습니다. 그게 한 신흥무관학교를 거쳐간 그 독립전사들이 한 2,500명, 3,000명, 3,500명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 후손들이 거기서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청산리 대첩에 또 참전하고 이후에 이제 그쪽에 남아있던 독립지사들이 동북 항일연문으로 좀 편입되거든요. 이런 역사는 사실 우리가 안 배웠는데 제가 최근에 2주 전에 강연을 끝나고 이제 제가 만주로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안중근 의사를 따라 하얼빈하고 여순 쪽을 갔었는데 하얼빈에는 제가 뭐 5번이나 많이 가봤는데 동북 열사기념관은 처음 갔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의성 출신의 배치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소위 동북 항일연문에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최영건, 김책 이렇게 하면 연결됩니다. 거기 가장 이제 만주의 최고의 만주 제일의 파르티잔인 허영식 선생, 왕산의 종길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배우지도 않고 지금 그 두 분 다 서원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경북 사람들이 편입됐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바로 이제 북으로 갔다. 그쪽에서 뭐 그런 후손들이 그렇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 사람들은 일찍이 아키본 선생님도 말씀했지만 조선 국군 회복단 안이라면서 이제 원류가 이제 달성 침묵회죠. 달성 침묵회를 중심으로 한 윤상태, 이시영, 동암사 상일 뭐 등등 이런 홍주일 이런 분들이 독립결사체를 국내에서 만들고 그리고 풍계 광복당과 함께 만들어서 좀 말씀이 중복되는 건 좀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결성을 하고 사실 한말의명을 정신을 그대로 들고 왔고 이 정신들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뭐 구구단도 뭐 하지만은 그 칠가살이라든지 암살 파괴를 전문하는 이제 의열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의열단은 사실 길림성 파워문 밖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처음에는 이제 13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10명이 정설이죠. 그 중에 10명 중에 대구 경북 사람이 4명, 밀양 사람이 5명. 그리고 나머지는 한경도인가? 한 분 이렇게. 사실 대구 경북이 밀양도 뭐 바로 옆에 한 30분만 가면 되니까 이쪽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의열단을 이제 창단했다. 그 중에 그 의열단에 활약했던 초창기에 대구 사람 현정건, 이상정 장군도 의열단에 있었다. 초창기에. 이렇게 대구는 그 좌파 민족주의 운동가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대구 지역의 이제 지식인들이 나중에 이제 대구 고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구 상업학교, 대구 사범학교로 이어지면서 그 자제들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10월 항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대구에서 이제 세 사람을 이제 해외에서 항일 활동을 했던 가장 세 사람을 지목하자면은 아키번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종암 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생님도 지금 소설을 쓰고 계시지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버려졌다시피 한 그런 분이거든요. 지금 뭐 5월 4일부터 이제 드라마가 약산기 범벅을 주제로 한 MBC에서 이몽인가 그걸 하지만은 제가 이종암 의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 비중이 크니까 왜냐하면 돈을 가장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종암 의사 전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알다시피 이제 호가 여성인 남성이 아니고 여성인 이명건. 그리고 이명건과 결국 이 여성과 같이 했던 분이 최재화. 해성당 사건하고 연루되거든요. 다 3.1운동 후에 그 3.1운동에 박중량이한테 편지 쓰고 대구 경찰서에 편지 쓰고 협박 편지문 보내고 상점 철시 그 포고문 성미 경문 붙이고 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만주로 가요. 결국은 국내에서 항일 활동이 19년 이후에 좁혀지니까. 그리고 19년 이후에부터 3.1운동 후에서 이제 상해 인정이 이제 생기면서 신흥무관학교라든지 이런 그쪽을 중심했던 게 이제 편입이
이제 서로 군정서, 항로군정서 이렇게 편입되면서 군정서로 갑니다. 그때 군정서 독파를 했던 분이 석주희 상령이고 나중에 상해 임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국무령 제도가 왔을 때 이제 상해 임정에서 초대 국무령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북 경북 사람들은 주로 이제 터가 만주예요, 만주. 만주로 잡고 나머지 상해나 인천 정부에 갔던 사람들은 좀 사이드로서는 이제 뭐냐면은 그 주류는 좀 이제 우파가 좀 주류였는데 약간 좀 레프트 한쪽에 좌파 민족주의에 가까웠다. 그 대북 경북 사람들은 그쪽에 상해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기가 몸에는 몸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분은 우리가 이상정 장군. 마보조막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상정 장군이 사실 어떻게 대구의 해외 항일 운동에 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현진건이 형 현정건. 저는 이 세 분을 사실 대구 산 세 분 다 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 분을 기리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최근에 내가 오늘 안동에서 독립운동 가문들이 혼맥을 이어졌다고 대구에서도 좀 귀한 그 자제들이 그걸 혼맥으로 이어졌더라고요. 최근에 오늘 내가 이거는 봤는데 이제 조선국군회국보는 광복회 이제 했던 광복회는 참여하는데 윤상태 같은 분. 윤상태는 사실 윤필은 도성지회부 동래무사고 경상무도 관찰사에 있는 양산 사람입니다. 그 윤상태, 그분이 아들이 윤상태인데, 윤상태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돈줄이거든. 되게 부잣집은. 선대 대대로. 그분하고 현정건의 아버지가 현계문인데, 현계문 집은 더 대단한 집안인데, 자기는 이제 대구 제국장학교 말년에 그 할아버지는 또 아주 큰 벼슬을 했죠. 이제 차도로 맺어지거든요. 그 딸이 이제 윤덕경하고 나중에 현정하고 결혼을 해요. 현정은 결혼하자마자 이제 위에서 점진한 짝인데 버리는데 현교하고 연문에 나서 현교를 같이 의협당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사람들도 이렇게 위에 혼맥이 이어진 자제들이 귀한 집 자제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독립운동에 또 드시나 해요. 그래서 이상정, 현정건 이런 스토리는 우리가 좀 진짜 좀 좀 알아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상정 장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분이 중국으로 갔을까라는 그런 했는데 이게 1925년도에 갔는데 이분이 중국을 한 실질적인 이유는 적기 시위 만세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용진단이라고 용감할 용자에 나갈지 용감하게 나갈지 단입니다. 용진단에 창립을 하게 돼요. 이 양반이 미술선생하다가 3.1운동에 미술선생하다가 조양항이 지내시다가 사상적으로 이제 좌파 사상을 가지면서 용진단 사건인데 서모라는 분이 서울에서 시위를 하다가 결국은 이상정 장군에 미치죠. 그래 이상정이 그걸 알고 상해로 갔는데 이상정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기업과 결혼하면서 계속 이제 그쪽에 중국 만주에 그쪽에 이제 휘하에 있다가 나중에 중국 국민군 소장까지 오르고 그랬죠. 그 광복군에 또 편입되잖아요. 그 태국 경북 사람들은 대체로 이래 보면은 레프트 민족주의라도 레프트라도 다 우파를 안 나갑니다. 현정건도 그랬고요. 이렇게 하나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사회주의 계열에 있지만 우파를 항상 안아가서 그쪽이 민족 독립을 우선으로 한 그런 운동에 가담했다. 그런 게 있었고 국내에서도 물론 치열하게 했습니다. 예컨대 김진만, 김진우 형제라든지 그 아들 김영우, 김일식 3대까지 했거든요. 3대. 그게 오늘 내가 제가 5살 때 김일식은 대구고 댕길 때 5살 때 할아버지가 김진만이 대구 권총 사건 죽음이잖아요. 10년 형사라고. 5살 때 할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고 9살 때 아버지가 또 다이나마이트 의협단하고 다이나마이트 폭파 사건으로 아버지가 또 독립운동을 또 감옥에 가요. 그렇죠. 기고하잖아요. 5살 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고 9살 때 또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또 독립운동 가 있고
그리고 20살 때 이제 겨우 두 분 다 석방되는데 바로 이제 또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또. 그래 하여튼 그 김일식도 나중에 대구고 동맹유학을 주도하면서 계속 그 하잖아요. 15학년까지 주동이 되거든요.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희생들이 있었어요. 외국에도 중국으로 가고 국내하고 연결되고 그렇게 막 얽히 섞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해외로 가는 이런 그분은 그쵸 박종량이 그런 말 했잖아요. 막판에 여기 뭐 3.1을 하면서 3.1운동 뭡니까 몇 주년 기념식 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친일했다. 만주로 해외로 간 사람 빼고 다 했다 하는데 사실 그 밖으로 나는 그렇게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물론 여기서 돈을 보내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던 밖에서 진짜 뭐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리고 갔다. 그런 분들은 좀 현창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절했습니다. 네, 제가 이틀에 걸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강의했습니다. 두 분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한 번만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선생은 이 기억력이 좋아서 누가 두 번 들은 누구 다 압니다. 이번에 그 용학도서관에서 참 좋은 테마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동학혁명이 시작이죠. 동학혁명이 발발하자 대내적으로는 갑오경장이 일어나고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이 일어남으로써 한국은 드디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그 소용돌이 속에 완전히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날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해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를 남한에서는 건설하고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한 거기까지를 갖다가 이번 7차례 걸려서 강의를 한 걸로 합니다. 앞에 두 분께서는 3.1운동 이전까지와 이후 이쪽 특히 우리 소설가 정만진 선생님은 3.1운동 이전 거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 우리 박진광 기자님은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 시적으로 전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3.1운동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주로 유림이나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림들에게 착취당하는 농민들이 오히려 유림과 농민이 결합하는 그런 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벽주의, 말하자면은 독립을 쟁취해서 대한제국을 재건하자 하는 그런 주의였고 그 다음에 계명 지식인들은 아니다, 이제는 대한제국은 끝났다, 공화주의를 건설하자 하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두 세력 간의 어떤 주장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화주의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혁명이라는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3.1운동을 오직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다는 운동으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운동에 그칩니다만도 하나의 체제를 군주국가에서 바로 공화정으로 지향하는 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혁명을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봅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가장 간단한 요약이 뭐냐 하면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한 겁니다.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한다면은 그것을 대표하는 기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무려 8개, 또 외국에서도 2개, 국내에서 6개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일 먼저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노령, 김정은 이끈 간데 있죠. 블라디보스톡. 거기에서 생긴 것이 대한국민의회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3월달에 19년 3월달에 생겼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저희들이 임시정부 출범 10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첫 출범한 4월 11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정부. 이 세 정부가 가장 중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성정부는 어쨌든 간에 13개 도민들이 어우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그 정통성을 가졌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정부를 우리가 한 대로 뭉쳐야 되겠다 해서 바로 안창호 선생과 원세훈 선생 두 사람이 뒤에서 교섭을 해서 만든 것이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상해로 가느냐? 첫째는 상해가 지리적으로 서부 열강들의 조차지였기 때문에 주로 상해에서 하면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리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 둘째는 안전하다. 또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상해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의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를 만들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을 영입을 했고 국무총리는 저 위에 있는 그 노령에서 온 이동희 그분은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좌우 합장이나 다름없이 이래 만들었습니다. 이승만을 영입한 이유는 한성정부의 대표로 집정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그때 집정관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그렇게 내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당도 여러 당이 있었습니다. 당이 많다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파벌이라고 말합니다만도 독립을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하니까 또 지역 간의 차이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만도 임시정부 출범부에 한국 독립당으로 거의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교육체계도 만들어서 학교도 만들어서 우리 교민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정부 체계를 갖추었습니다만도 일본이 1920년대 중엽, 말엽, 그 다음에 30년 초엽에 중국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자 우리 임시정부가 그동안 국내로부터 연통이나 교통을 통해서 지원받던 자금줄도 끊기게 되었고 또 외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도 1차 대전의 연합국으로 변신한 일본이
미국과 영국 등과 손을 잡아서 동아시아를 식민지화하고 만들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 외교 활동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구 선생께서 대한애국단이라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본의 요인들을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32년 4월 달에 일어난 윤봉길 어근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윤봉길 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윤봉길 어거가 일어나자 중국의 국민당 지도자인 장개석은 중국 국민당군 100만보다 조선 청년 한 사람의 기대가 낮다. 이럴 정도로 조선을 칭찬했고 그로 인해서 장개석으로부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침체기에 있을 때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모두 다가 시리에 빠져 있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인으로서의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개석이가 그 이후에 국민당 장개석이 군사 지원을 약속하고 낙양에다가 중앙공관학교 분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도 우리 임시정부도 윤봉길 어거 이후에 일본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항주 가흥으로 피난을 했다가 국민당 수도 가까운 진강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 국민당의 협조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임시정부 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은 오늘날 중국을 지배하는 중국 공산당이 아니고 훗날 국공전쟁에서 실패를 해서 대만으로 천도를 한 국민당 정부라 그런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신 장군도 김구 선생의 아들 김신 장군도 자기가 어릴 때 살던 가흥을 찾아서 북글씨로 하나 남긴 게 있습니다. 음수사월이다. 물을 마실 때는 그 원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북글로서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지원을 받는 즈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노부교 사건이 7월 7일 베이징에서 일어나고 이어서 2차 상해사변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른바 남경 대학살로 이어집니다. 일본 5만 병력으로서 그때 당시 남경 전체의 인구가 120만에 불과했는데 이미 80만이 도망을 가고 40만이 남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군대들이 들어오가지고 한 75만이 남경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당시 남경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거의 반이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우리도 배를 타고 양자강을 따라서 호남성 수도 장사로 이동을 하고 또 광주를 거쳐서 중경에 도달합니다. 1940년 시간 초과됐습니다. 네, 40년 이 마이크를 잡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1940년 중경으로 옮겨서 우리도 체제를 갖추고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복군을 만들고 또 다시 정부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김구 선생이 그때 단일 지도 체제
추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만렵에 우리도 광복군을 육성해서 한국에 투입하려는 그 작전까지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이걸 독수리 작전이라 해서 작전을 세웠습니다만 또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생각보다 빨리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서울에 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광복 후에는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11월에 갔어야 미국이 개인적으로 들어오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8월 15일이 해방이 되는데도 1차기 11월 22일에 들어올 정도로 우리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들어왔고 또 우리 같은 동포이면서도 화북지방에서 연안에서 마오쩌둥 부대의 협조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무정장군이나 김두봉 이런 사람들도 소련군의 저지에 의해서 8월 달에 해방돼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11월 달에 들어갔어요. 그 대신에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도교를 거쳐서 도교에서 태평양 사령관인 메가드 장군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령관을 맡고 있던 하지중 장을 도쿄에서 만나서 모종의 약속을 받고 10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소련에 있던 김일성이 9월에 소련의 함대를 타고 원산에 상륙해서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독립된 한반도가 그래서 저는 이걸 절반의 독립이라고 불렀는데 결과적으로 휴전성이 가로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김구라든지 김규식,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38선을 넘어서 김일성을 만나고 조만식 선생을 만나서 우리 외세의 간섭 없이 독립된 정부를 만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또 미국과 소련의 반대에 의해서 1948년 5월 10일 날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선거를 하게 되고 그걸 그리고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발하니까 북한은 그때 그걸 보고는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범시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의 원조를 받았던 국민당의 원조를 받았던 피나게 투쟁했던 우리 독립투사들은 전부 다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훗날 1956년부터 58년까지 북한에서 김일성의 압력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고 남쪽으로 돌아온 김구나 김원봉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김원봉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해서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잘 아시는 같이 송진우, 장덕수, 여운영, 김구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지 대강 짐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30년간 그 목을 끊지 못했던 한국의 독립지사들이 독립이 되고 나니까 불과 3년 만에 다 죽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10분인데 벌써 15분이나 기억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지나간 100년이 절반의 독립에 불과했다 그런 아쉬움을 가슴속에 가져가면서 미래의 100년은 우리 후손들에게 통일된 국가로서 넘겨주는데 우리 모두 헌신할 것을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10분 지키신 분이 아무도 없지만 저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은 이제 강의를 했고 저는 강의를 안 했는데, 그리고 세 분을 위해서 이제 이 대구 지역 독립운동사라든지 임시정부 관련해서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대구 지역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 분이 지금까지 대구 지역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독립운동 사건들, 조직들, 예를 들어 이제 반국회라든지, 그리고 인물들, 이종환, 홍진건, 그리고 이여성,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내고 복원시켜낼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3.1운동 100주년, 위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라는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용학도서관이 이제 올해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연속 강좌뿐만 아니라 기리의 문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기리의 문화, 이제 또 답사도 이제 성주와 지금 밀양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5월, 6월 그런 연속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고, 저 앞에 보시면은 마당에 로비에 미정부 관련된 사진전, 100주년 사진전, 그리고 천안의 독립운동 기념하고 같이 해서 순회 사진전,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보통 이제 대구시는 여러 가지 기획과 예산이 조금 잡혀 있습니다. 올해 다르게. 근데 각 구군으로 가보면은 3.1절 날 만세 시위 재연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아무런 행사라든지 기획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3개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법무도서관, 고산도서관, 용학도서관이 있는데, 용학도서관이 사실은 다른 구군 모두를 합치는 것보다 훌륭한 기획으로 이런 강좌를 마련하고 또 기획들을 진행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저는 박수받고 지지받아야 될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구청이나 시 차원에서 이런 기획들이 필요하지 않나. 몇 명이 모이고 어떤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강좌를 들었는가를 떠나서 진짜 의미 있는 기획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구라든지 대구시나 이런 데서 좀 배워서 좀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1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우리 역사가, 아까는 절반의 역사, 절반의 이제 독립이라고 했는데, 그 절반조차도 여전히 좀 왜곡되고,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런 게 있다. 여전히 대전의 현충원에는, 친일을 했던 김창룡의 무덤 앞에 김구의 어머니가 묻혀있죠.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이 묻혀있는 반면, 독립운동 공작에 있어서 김구보다도 더 많은 현상금이 걸렸다라고 얘기되는 약상김본부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여전히 빨갱이 또는 좌익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서원조차도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밀양에 가면은 독립운동 기념관이 밀양 역사박물관의 1층에 별도로 이제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주된 그거는 이제 의열단이고, 그 중심의 인물은 김원봉이고, 그래서 사실상 복원이 된 상태인데,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이미 복원이 됐잖아요. 대중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암살이라는 말을 위해서
위량사랑 김원봉으로 복원이 됐는데 정식적인 복원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약산 김원봉의 서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는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확고히 자리 잡은 그 결정적인 그 사안이 저는 약산 김원봉 서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원봉은 북에서도 사라진 인물입니다. 북에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그 건립하는 데서 공헌이 있었던 사람은 그 혁명의 의사라는 것을 모셔져 있고 독립운동을 했거나 남쪽에서 이제 올라간 제북 인사들 같은 경우에 애국 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수왕 선생 그리고 이기영 선생 이런 독립운동가들 그 묘비가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남선도 있고 이강수도 그 있는데 거기에도 약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그러니까 1958년 그 국민당과 협조한 중국 간첩이라는 그런 미명으로 이제 숙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없고 북쪽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도 아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 약산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서원을 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저는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념적으로도 좌우를 포괄하는 것이겠지만 약산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자격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부장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국무부장으로 귀국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이제 상해에서 이제 탁 피난을 가다가 마지막 중경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그 위상을 갖고 역할을 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원봉의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족혁명당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독립당 한국독립당 우파의 결집장인 한국독립당과 좌파를 대표했던 세력들 중에 일부지만 어쨌든 약산이 결합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약산의 서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길게 하는 것은 대부분은 그 우파의 독립운동 절반을 기록했던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 중에 그 우파의 독립운동조차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못하고 기념하고 있지 못한 게 대구가 아닌가. 대구의 독립운동의 대표로 내세우는 게 사실은 1907년도에 일어났던 국제보상운동이지 않습니까? 서상돈이 주도했던 국제보상운동인데 1907년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1895년 그 을병 1905년 의사의병 그리고 마지막 그 의병에 불꽃을 피웠던 그 삼남의병이 일어났던 일제가 남한 대토벌을 했던 마지막 의병이었던 정미의병이 일어났던 1907년 그 해 맞죠, 그죠?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래서 1907년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정미의병이 일어났던 해다. 우리가 의병이 총궐기에서 마지막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 기도에 의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게 1907년인데 국제보상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1907년을 우리가 기록할 때 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정미의병이다. 정미의병에 대북경국제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삼남의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직과 또 사건들이 있고 대한광복회라든지 이종암 그리고 이여성, 이상정, 장신홍 우리 또 조선은행 폭파 사건, 의열단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장진홍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대구의 현실이 아닌가. 근데 왜 대구는 이럴까? 경북만 해도 저는 안동에 가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있고 영덕에 가면 영해 그 독립운동 기념 3.1운동 영덕 3.1운동을 기념한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는데 왜 대구는 제대로 된 독립운동 기념관도 제대로 없고 왜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인물들은 잊혀지고 기록되지 않았을까. 심지어 조선은행 폭파 사건이 일어났던 지금 저기 그 자리 뭡니까?
중앙내거리 그 은행 앞에도 기념탑 하나 없거든요. 왜 대구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억해주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했을까?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금 이래 좀 걸거로되기지만은 대구의 기독권 세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 부분들을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꺼려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금 그 국채보상운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너무 헌창하고 기념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게 아닌가. 저는 국채보상운동 서상돈 이 기념되고 기억되는 그만큼 앞에서 수많이 얘기했던 대구의 여러 가지 사건들, 사안들, 조직들, 인물들을 제대로 기록하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3.1운동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대구에서 대구 독립운동 기념관에 대해서 제안하고 이것들이 논의되고 실제로 이제 추진되는 첫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정만진 선생님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의 독립운동 기념관을 조약에가 일부 있긴 있는데 제대로 된 독립운동 기념관을 저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대구의 독립운동 유적지에 제대로 된 표지석을 좀 하자. 동화사에 가도 그 동화사 항림 사건 이런 신문당 이런 데 아무런 표지를 없고, 미대동 그 최씨 군중들이 했던 그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던 그 유적지에도 아무런 기념탑이 없고, 덕산정이 지금 연매시장 부근 맞죠, 그죠? 그 부분에도 제대로 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좀 기념비를 세우자 우리가. 그런 좀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고, 또 대구의 독립운동 인물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대구 독립운동 인물결전 이런 것들이 우리 정만진 쌤이 다음에 아마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펴져서 제대로 좀 기억하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독립운동 인물들을 기억하는 유일한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을 모셔놓은 신암선열 공원이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저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앞에 세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대구가 진짜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자유마음을 수 있는 그런 출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거든요. 예.